얘들아 언제 할까? 언제 할까? 얘들아 우리 한번 또 슬슬 시작해볼까? 얘들아 준비되면 88쪽 해볼게요. 88쪽 지우도 88쪽. 자, 딱 88쪽만 하면 이제 끝난다. 얘들아 88쪽 88쪽 아까 앞에서 했던 거는 이제 등속 운동에 대해서 했는데 뒤에서는 이제 빠르기가 변하는 가속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 건데, 가속 운동을 배우기에 앞서서 지금 단어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 도대체 뭔 말이냐면 자유가 이런 말 있잖아요.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자. 그러니까 스스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하다. 근데 낙하는 아래 하자에 떨어질 낙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지는데 아래로 떨어지는 거 빼고는 자유롭다. 그게 자유낙하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지니까 지금 이 질량이라는 거대한 이 질량이 있는 지구라는 애가 휘어져 있는 공간으로 떨어진다 했어요. 맞지? 근데 이 휘어진 공간으로 떨어져서 낙하를 하는 건 맞는데 나머지 이는 자유롭게 떨어진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나머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받는 거는 중력뿐만 받는다는 뜻이고, 자유낙하 운동, 이 자유는 모든 공기 저항 및 마찰을 무시한다. 그래서 자유롭다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모든 공기 저항 및 마찰을 무시했다는 뜻이 내포돼 있고, 그리고 낙하라는 것은 중력만 받았다는 거는 중력만 받았다는 것만 적혀 있다. 알겠지, 얘들아? 그거 기억해줘, 얘들아.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적혀져 있더라. 공기 저항은 다 무시했고 중력만 받은 운동이다. 여기서 너희들 아래로 떨어질 때 속력이 더해지는 게 일정한 운동. 즉 여기 아까 쌤 말했죠. 속력이 더해지는 건 가속이라고 불렀죠. 가속을 일정하게, 그러니까 속력을 더하는 게 일정하다 할 때 등가속이라 부르는데, 얘들아 그 지구라 보면 지구 중심에 대달아 지표면과 떨어지는 위치가 거의 어때? 중심에서 지금 지표면이랑 떨어지는 위치가 거의 비슷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휘어져 있는 공간도 거의 비슷할까 비슷해요. 지구 중심에서 떨어진 위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휘어져 있는 공간으로 인해서 떨어질 때 이 빠르기가 변한다는 것은 뉴턴이 찾아냈잖아, 맞지? 이때 한번 뉴턴이 정말로 계산해봤단 말이야. 우리가 지구에서 중심에서 떨어진 위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속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증명했고, 어떻게 증명하면 한번 정말 떨어뜨린 다음에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속력이 얼마나 증가한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 증명했어요. 자, 등가속력 운동이 얘들아 속력이 더해진다 일정하게 이런 말이니까 한마디로 가속이 일정하다는 뜻도 되는데, 가속을 쌤 영어로 A라 쓴다 했잖아. 맞지? 근데 얘들아 가속을 뭐 그러니까 힘의 관계가 뭐 가속이 나타나려면 힘이 필요하다 말했잖아. 쌤 맞지? 앞에서. 근데 얘들아 가속이 있으려면 힘이 필요한 건 맞는데 가속 자체를 나타낼 때 어떤 뜻이 내포돼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가속이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 건 맞는데, 가속의 결론적으로는 그 물체가 가속을 나타낼 때 그 물체 자체 가속을 나타내려면은 생각해봐. 속도가 잘 변한 게 가속자라는 거야? 속도가 잘 안 변한 가속자라는 거야? 일단 가속을 했다는 말이 속도가 변했다는 뜻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속도가 변했다. 가속이라는 게 속도가 변했다는 뜻이, 속력이 변했다는 뜻이 내포돼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너희들
가속을 잘하려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속력 변화한 게 가속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가속을 하는 것도 시간을 결론적으로 재야 돼, 안 재야 돼? 재야 돼요. 매우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속력 변화한 건 가속 잘한 거야? 아니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속력 변화는 가속 잘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가속이란 것도 속력 변화랑 시간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쌤 아까 말했죠. 가속을 실제로 힘이 필요한 건 맞는데 가속 자체를 표현할 때는 속력 변화와 시간을 나타낸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가속을 잘했다. 같은 시간 동안 속력 변화한 게 속력을 변화한 게 잘한 게 가속 잘한 거야? 못한 게 가속 잘한 거야? 잘한 게 가속 잘한 거지, 맞지? 그래서 가속이랑 속력 변화는 비례관계고 가속을 잘했다는 말은 같은 속력 변화를 했어. 속력 변화 똑같이 했어. 근데 매우 시간이 조금 걸린 게 가속 잘한 거야? 오래 걸린 게 가속 잘한 거야? 조금 걸린 게 가속 잘한 거지, 맞지, 얘들아? 그래서 가속은 시간당 속도가 별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뉴턴이 계산해 보니까 속력 변화가 근데 속력이 뭐라 했으니 시간당 거리라 했지, 맞죠? 근데 속력 변화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속력 변화가 9.8m가 1초씩 가는 빠르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속력 변화가 9.8m가 1초씩 가는 빠르기가 있는데 그게 또 몇 초씩 변한다는 거 계산이면 1초씩 변한다는 계산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9.8m가 1초씩 가는데 그게 1초씩 변한대. 그 말은 2초 되면은 속력이 몇이나 변해야 돼? 1초씩 1초당 이렇게 변하니까 속력이 19.6m/s. 3초 됐을 때는 29.4m/s. 4초일 때는 39.2m/s. 그러니까 한마디로 1초당 계속 9.8 증가하는 거지. 그게 등가속 아니야? 가속 일정한 거 또는 속력이 일정하게 더해지는 거. 그치? 그래서 봐봐. 속력이 실제로 1초마다 9.8씩 더해져 안 더해져? 더해지죠. 그리고 봐봐. 항상 9.8 일정하지 가속이. 19.6에다 2 나눠도 9.8. 29.4에다가 3 나눠도 9.8. 39.2에다가 4 나눠도 9.8이지, 맞지? 그래서 실제로 지구 중심 사이에서 떨어져 있는 위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뉴턴이 계산한 값 9.8로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게 된 거예요. 너희들 예전에 그 기억나? 우리가 무게 계산할 때 쌤이 힘 구해야 됐죠? 아까 맞죠? 근데 힘은 질량과 가속이 비례관계죠, 맞죠? 그래서 이 가속 얘들아 봐. 우리가 무게를 때 뭐 계산했어? 만약에 질량이 60kg 할게. 질량에 뭐 곱했어 얘들아? 중학교라는 때 9.8 곱했지. 왜 곱했을까? 9.8을 곱해야만 무게를 구할 수 있잖아. 힘을 구할 수 있잖아. 왜? 실제로 지구에서 뉴턴이 계산한 값이 9.8m가 1초씩 가는데 그게 1초씩 변한다는 것을 뉴턴이 떨어뜨리면서 시간을 재놨어요. 이게 실제로 9.8씩 증가해요. 1초씩. 그래서 우리는 질량에다 9.8을 곱해서 무게를 계산하는 거야.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 자유낙하 운동할 때 9.8씩 증가한다는 거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 내볼게. 자, 아까 시간과 거리 그래프일 때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하게 이동한 거는 등속 운동이었지, 맞지? 그치? 근데 봐봐. 이번에는 시간과 속력 그래프 나타낼 때 등속 운동은 속력이 변하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자연낙하 운동은 중심에서 땅이랑 떨어져 있는 위치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속력이 휘어지는 공간이 비슷해가지고 빠르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는데 일정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과 속력 그래프일 땐 비례하게 증가하겠지. 예를 들어 볼게. 1초일 때, 자 얘들아 0에서 1초 증가했으면 속력 몇 증가한다 했어? 9.8. 2초일 때는 얘들아 2초일 때는 19.6이죠. 3초일 때는 29.4.
이렇게 9.8씩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앞서 문제를 볼게. 자, A라는 물체 똑같아 아까 앞에랑 얘랑. 자, B라는 물체가 있어. 이때 똑같이 2초 동안 A는 19.6 증가했는데 B는 34 증가했어. 이때 B가 가속이 심한 거야? A가 가속 심한 거야? 누가 속력 변화가 심했어? A일까 B일까? B지. 얘들아 이 기울기가 뭐를 알 수 있을까? 기울기 똑같아 얘들아. 아까 비슷한 거야. 논리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 증가량은 x가 시간이고 y 값은 속력이죠. 시간당 속력은 선생님 뭐라 했어? 시간당 속력 변하는 것 가속이라 했지 맞지? 그래서 이 기울기는 가속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봐봐. 아까 얘는 시간당 이동거리가 속력이었죠. 기울기가. 근데 봐봐. y 값을 봐야 돼. 시간당 속력 변화할 때는 기울기가 가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건 수학에서 가속이고 수학에서 기울기고 이건 과학에서 가속이라는 뜻이 둘 다 A라고 겹치는 것 뿐이지 뜻이 다르지 얘들아. 맞죠? 그래서 내가 이거 꼭 주의해줘야 돼. 알겠지? 네.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 만약에 그 아까 쌤 말했지만 시간과 속력 그래프일 때 만약에 B가 현재 뭐 3초다. 그럼 뭐 넓이 구하면 돼? 이 삼각형 넓이 구하면 우리 B의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안 어렵죠? 왜? 시간과 속력 그래프일 때 넓이가 한마디로 이동 거리랑 아까 쌤이 알려줬잖아. 이해했잖아.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 곱하면 거리만 남지. 그렇지? 그래서 이 넓이는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지 얘들아? 알겠죠? 네. 자 일단 다 했고 너희들 중년 다 했고 얘들아 다 했고 근데 실제로 너희들 그 물체의 무게를 계산할 때더라 봐봐 너희들 질량에다가 가속 곱하면은 힘이 나왔지 그쵸? 근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무게를 계산하는 게 뭐야? 힘을 재는 거지 네. 아까 배웠지? 체중기 위에다가 물체를 얹으면은 아래로 가속해 안 해? 질량이 가속하지 빠르게 바뀌잖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무게를 잴 때는 질량에도 9.8 뺐었어 중학교 할 때 알겠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무게랑 힘이랑 중력의 크기 다 똑같은 말이다 알겠지 얘들아?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너희들 그 4번 볼게 4번 얘들 4번 여기서 쌤이 하나 좀 식을 정리해 보자면 무조건 얘들아 등속 운동을 할 때 거리는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하면 답이 나온다 했지 그치? 근데 너희들 봐봐 등속 운동일 때는 이렇게 속력 곱하기 시간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등가속 운동할 때는 이렇게 구하면 되면 안 되나? 안 되죠? 등가속 운동할 때는 무조건 선생님 뭐 그리려 했어? 그래프 풀어야 돼요 알겠지? 시간과 속력 그래프일 때 넓이가 이동 거리였잖아. 그래서 등속 운동은 어차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속력이 일정하니까 항상 똑같은 시간 동안 일정하게 가지 맞지? 근데 등가속 운동은 속력이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넓이를 구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거 꼭 기억해줘. 자, 그리고 얘들아, 넌 4번 볼게요. 4번. 얘들아, 4번 보면 이상한 게 있어. 내가 봐. 너희 옛날에 이런 거 들어봤어? 옛날 사람들은 질량이 큰 애들이 무겁잖아. 왜? 질량이 크면은 그만큼 가속을 많이 받아 조금 받아. 생각해봐. 질량이 막 큰 애가 가속을 받는 질량이 많아 적어? 많죠. 그치? 생각해봐. 너희들 그 질량이 큰 대문자 M이 있고 질량이 작은 스몰 m이 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분명히 질량이 큰 애가 무게가 무거우니까 더 빨리 떨어져 생각했어. 너희도 배우기 전까지 혹시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질 것 같아? 가벼운 게 빨리 떨어질 것 같아? 무거운. 그치? 근데 실제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중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자, 볼게 얘들아. 자, 옛날 사람들처럼 자 무게가 무거울수록 즉 힘이 셈셀수록 시간이 조금 걸린다. 자, 옛날 사람들처럼 갈릴레오가 실제로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똑같이 옛날 사람들처럼 가설을 내려요.
무거울수록 빨리 떨어진다. 근데 실제로 I의 오류에 벗어나게 되는 시간 보여줄게요. 자, 봐봐 얘들아. 자, 이 중간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 또는 실로 연결했다 이렇게 실로. 알았지? 실로 연결했으면 실로 연결했어요. 자, 이때 결과가 얘들아 봐봐. 두 가지가 나오면 이 논리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자, 무거울수록 빨리 떨어진다 했지. 옛날 사람처럼. 근데 갈릴레오가 그 피사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고 실험을 진행해요. 머릿속 상상한 실험 얘들아. 상상한 실험. 근데 얘가 이렇게 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실을 매달고 너네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말이 맞다면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릴 때도 있다. 나온단 말이야. 만약에 얘들아 무거울수록 빨리 떨어지면 계속 무거울수록 더 빨리 떨어져야 돼. 더 빨리 떨어져야겠지. 근데 결과가 얘들아 실제 두 가지가 나오면 이거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저 가설이 틀린 말이죠, 맞죠? 한번 저걸 좀 들어볼게요. 자, 봐. 쇠사슬을 매달았어. 근데 봐봐. 쇠사슬을 매달으면 전체의 무게가 어떻게 돼? 그래. 전체의 무게가 증가하지. 그럼 봐봐. 따로 떨어뜨릴 때보다 연결했을 때 떨어뜨릴 때가 더 빨라져야 돼, 더 느려져야 돼. 이 말이 맞다면 빨리 떨어져야겠지. 그러면 떨어질 때 시간이 조금 걸려 많이 걸려? 조금 걸리겠지. 자, 해볼게. 첫 번째 논리로 가자면 시간이 조금 걸려야 돼. 잘 들어봐. 겨우 실 매달았다 해가지고 전체가 다 빨리 떨어지고 이상하잖아. 봐봐. 이건 어때? 이건 어때? 봐. 실을 매달았는데 더 무거운 애가 질량이 많이 모여있잖아. 질량이 작은 애가 덜 모여있고. 그럼 생각해봐. 떨어지다 보면 얘들아 어떻게 돼야 돼? 떨어지다 보면 얘들아 떨어지다 보면 봐봐. 떨어지다 보면은 무거운 게 이 옛날 말 사람들에 의하면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져야 되고 가벼운 게 늦게 떨어져 안 떨어져야 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쇠사슬 실에 매달았다 할지라도 떨어지면서 점점 어떻게 돼야 돼? 무거운 게 아래에 가고 가벼운 게 위에 가겠지.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얘는 빨리 떨어지고 늦게 떨어질 거잖아. 그럼 나중에 이 실이 팽팽해지잖아. 늦게 떨어지니까 팽팽해지지. 그러면은 팽팽해지면서 이 무거운 애가 가벼운 애가 그러니까 무거운 애가 떨어지는 거를 가벼운 애가 반대로 잡아당기면서 방해 안 방해? 방해하지. 늦게 떨어지게 맞지? 그러면서 이 전체의 빠르기가 감소해진가요? 감소하지. 그럼 그 빠르기가 감소하면 늦게 떨어져, 빨리 떨어져? 늦게 떨어지지. 두 번째 결과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얘들아 봐봐. 이게 말이 돼? 결과가 실을 매달았는데 결과가 두 가지 나왔어. 말이 안 되지. 겨우 실 하나 매달았다 해가지고 전체 질량이 증가하니까 빨리 떨어지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 것도 말이 안 되고, 실 매달았기 때문에 얘가 빨리 떨어지고 얘가 늦게 떨어지니까 전체가 매달려 있잖아. 그럼 전체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얘가 늦게 떨어지면서 얘를 나중에 떨어지는 걸 방해할 거 아니가. 그럼 느려지겠지 전체 빠르기가.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사람처럼 무게가 무거우면 빨리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죠. 결과 두 가지 나왔으니까. 그럼 얘들아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는 게 맞는 말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이가 다 뭐 하는지 알아? 진짜 피사탑에서 바람 안 부는다 동시에 떨어뜨렸어? 무거운 가벼운 거? 근데 어땠을까 얘들아? 동시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논리적으로 무게와 아무런 관계없이 둘 다 똑같이 9.8로 가속한다는 거를, 9.8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를 증명에 성공한, 그러니까 사고 실험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한 실험이었어요. 똑똑하죠 생각보다. 네. 맞죠? 근데 얘들아 현대 과학에서 질량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유 한번 쌤한테 들어볼게요. 근데 실제로 왜 그러냐면 너희가 아까 기억나? 가속이 필요하려면, 자 너희들 아까 가속이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다 했어? 가속이 필요하려면 힘이 필요하죠. 근데 얘들아 가속을 잘 하려면 질량이 어때야 돼? 작아야 됐지? 반비례죠. 봐봐. 여기 코끼리랑 고양이 있어. 좀 고양이 좀 그런가? 자,
예를 들어. 자, 아래 쌤이 뭐 에메트 생각해 에메트. 자, 코끼리 고양이였어. 얘들아, 코끼리 고양이를 동시에 떨어뜨렸어. 근데 봐봐, 코끼리는 덩치가 커 안 커? 질량이 크지? 얘들아, 코끼리는 질량이 큰 만큼 봐. 이렇게 생각해봐. 자, 힘은 질량과 가속이 비례죠. 맞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힘을 있죠? 쌤이 질량 그대로 쓸게. 얘들아, 코끼리는 질량이 커. 얘들아, 코끼리의 질량이 크면 그 많은 질량들이 지금 다 가속받는 애들이 많아 안 많아? 많지. 휘어진 모양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맞지? 그래서 코끼리는 질량이 큰 만큼 움직이는데 힘이 많이 필요하지. 근데 그만큼 힘이 세 안 세? 힘을 많이 받고 있지 가속이. 그러니까 그 많은 질량들이 다 휘어져 있는 지구의 공간에 들어와 있잖아. 근데 봐봐, 질량이 큰 만큼 힘이 세지. 분모값이 증가한 만큼 분자값이 증가했지. 그럼 가속은 똑같아. 가속은 일정하지. 보이더라? 자, 이번엔 고양이들 질량이 작아 안 작아? 질량이 작지. 고양이가 질량이 작은 만큼 힘이 조금 많이 필요해. 움직이는데 조금 필요하지. 근데 질량이 작은 만큼 고양이 질량이 조금 휘어지는 공간에 조금 들어왔다 보니까 가속을 조금 받아 많이 받아. 가속을 받는 애들이 적지. 그래서 질량이 작은 만큼 힘도 작지. 그래서 상쇄되면 가속 똑같죠. 결론적으로는 질량과 아무런 관계없다는 뜻이야. 자, 이거는 현대 해석 방법이고, 자, 이까지 애들 이해 못해도 갈릴레이 사고 실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갈릴레이 사고 실험에 의해 뉴턴의 이 법칙에 의해서 실제로 질량과 아무 관계없이 똑같은 빠르기 속력 변화로 떨어진다. 알겠지? 그래서 5번 일단 이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진공중, 얘들아, 진공은 뭐냐면 진짜 비어있다는 뜻이고, 진공은 얘들아 진짜 비어있다 보니까 얘들은 공기가 없죠. 네. 근데 얘들아 실제로 공기가 없을 때 어때? 동시에 떨어져 안 떨어져? 동시에 떨어져. 떨어져. 근데 봐봐, 공기가 있어. 공기 저항이 있어. 근데 얘들아, 공기 저항이 있을 때 깃털과 볼륨궁이 있어. 네. 쇠구슬 있어. 볼륨 쇠구슬. 예. 얘들아, 깃털이 면적이 크다 할게. 그럼 얘들아, 누가 더 공기랑 많이 부딪혀? 깃털이요. 그치? 이때는 누가 더 늦게 떨어져? 깃털. 그치? 얘들 봐봐, 우리가 정말로 진공이라고 하면은 동시에 떨어진 거 맞지?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깃털이 나중에 떨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돼. 네. 알겠지? 예. 얘들아, 우측 중단에서 3번 봐. 중력 가속도 상수. 얘들아, 이거 중력 가속도 상수 이거 누가 계산했다 했어? 뉴턴이. 뉴턴이 맞지? 이거 9.8이 무슨 의미야 얘들아? 중력. 그러니까 가속이죠. 가속 9.8m가 1초씩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9.8m가 1초씩 가는데 빠르기가 네. 그게 1초씩 증가한단 말이야. 예. 그래서 2초 되면은 9.80도 더해서 19.6 이렇게 속력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력 가속도 상수라 불러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 상수는요, 이 단위를 빼고 부르는 거를 말해요. 알겠지? 네. 봐봐, 너희들 좀 이상하잖아 얘들아? 미터 퍼 세컨드에다가 밑에 세컨드 있으면 줄이면 뭐라 불러? 9.8 미터 퍼, 이거 분모잖아. 분모 애들 몇 개 있어? 초가? 하나. 2개 있죠. 아, 두 네. 개 있죠. 이상하지? 진짜 초를 두 번 곱해서 하면 이상하지?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에서는 안 불러요. 그래서 이거만 불러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상수라 불러요. 네. 근데 우리 여기까지만 할까? 네. 근데 숙제 볼게. 숙제는요 95쪽까지 풀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5쪽까지. 이까지만 합시다. 이까지만 하고, 그리고 갑시다.